새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 시장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우지수는 신기록, 또 S&P가 최고가에 2포인트 남겨놓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증시에 정말 훈풍을 불어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체크포인트 화면을 통해서 새남자의 체크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전문가 외국인 매도 진정. 박수유 전문가 코스피 1990포인트 돌파 확인, 코스닥 547포인트 지지 확인, 최시창 전문가 경기 부양책과 월말 효과 기대감,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지수와 수급 그리고 재료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최시창 전문가님, 네, 그중에서도 경기 부양책과 월말 효과 기대감을 보셨어요. 이제 내일 정도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추경 예산 편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월말이기 때문에 또 분기 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인데, 이것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사실상 수급상 많이 좀 불편하게 관계가 좀 이어졌었는데, 일단 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분기 월말 효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정도의, 빠르면 오늘이라고도 하는데, 내일 정도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대책 발표가 나옵니다. 결국 국내 이제 18대 정부에서도 첫 어떤 경제적인 방향의 키를 보여주는 건데, 그동안에 이런 불확실성, 다시 말씀드리면 새 정부에서의 계속해서 내각이 좀 지연된다거나 구성 부분이, 또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 발표가 이제 되면서 일단 선반영이 좀 모습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 발표가 되면서 국내 어떤 경제적인 정책 방향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카드 여부까지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월말 효과의 포인트인데, 이번에 또 분기 윈도우 효과까지 같이 겹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투신권에 대한 또 매수 여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증시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1월 달에 3월 달에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공교롭게도 2월 달에 1월 말부터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전일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 보면은 연기금에서 강한 매수를 좀 보여줬는데, 연기금의 매수세가 더 강해지거나 지속적으로 뭐 지수를 끌어올린 역할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그동안에 작년 하반기죠.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연기금의 형태는 지수를 일정 부분 계속 방어해준 역할로서 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어제 강한 연기금의 수급이 일단 들어왔다는 것에서 지수의 그 직전 저점에 대한 다른 방어 역할은 어느 정도 해준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지수가 방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승 전개 과정을 이어가려면 그동안의 모습 봤을 때는 결국 외국인 아니면 투신권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근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이번 월말에 같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외국인들이 강한 매도세가 점진적으로 이틀 동안 약해졌다는 점인데, 오늘 내일 이 부분에서 월말 월초에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좀 되는지 주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수급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랑 디커플링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국내 증시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 표를 좀 보시면, 선행지수랑 동행지수를 추이를 보시면, 선행지수가 동행지수를 앞질러서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증시가 상승 효과를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7월 달부터 선행지수가 동행지수를 앞질렀는데, 뭐 이런 포인트에서 결국에 작년 3분기 시점부터 경기 바닥론을 좀 얘기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뭐 그게 바닥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벌써 반기가 지난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부분이나 경제 부분은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크로스 부분이 과거 20년, 그러니까 1993년도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20년 가깝게의 이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크로스 포인트가 한 5번 정도가 나왔는데, 그때마다 증시 상승 포인트는 굉장히 컸고 증시는 바닥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이 포인트를 주목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가격 상승의 포인트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조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식은 매력적인 저가 매수 포인트의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만큼 반전의 기회다라는 그 관점에서 의견 주셨는데 신정부가 대규모의 추경 예상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인의 매수를 유인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선진국 증시와 많이 디커플링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양이라든가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디커플링에 대한 포인트도 있는데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 속에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원화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동안에 원화가 큰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다시 원화가 강세적으로 점점 하락할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돼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국인이 원달러 환율에서도 분명 그동안에 차익 실현도 했고 주식에서도 차익 실현 내놨는데 이제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의 과거사를 본다면 대규모 이렇게 추경 예산이 편성됐을 때 IT와 자동차 그리고 은행주들이 코스피 지수를 웃도는 그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또 많이 움직였잖아요. 수출주들이. 네, 그렇죠. 예, 이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전략 측면에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이재우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낙폭과대 경기 관련주와 중소형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박수영 전문가 코스피 다운,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IT, 자동차, 바이오, 제약주에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창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시각입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대한 그런 예상도 나왔는데요. 박수영 전문가만 오늘 코스피 다운을 예상을 했고 모두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권의 흐름을 미증시와 마찬가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수창 전문가님, 특히 네. 수급 관점에서 종목을 보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앵커님께도 말씀해 주셨듯이 자동차랑 IT 쪽에 많이 몰려있거든요. 수급이요. 최근에 IT에서는 SK 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주 쪽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그러니까 전차 군단이 결국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포인트인데 좀 더 화끈하게 이끌어줬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좀 더 돌파를 해줄 텐데 그 외의 종목군들이 좀 문제예요. 현재 보시면 음식료라든가 제약업종 내수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 추세 상승을 이어지고 지속을 하고 있긴 한데 그들의 수급이나 그들의 거래량으로는 사실상 큰 시가총액 큰 역할을 하는 포인트가 아니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올라가지 못해 전개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그 수급이 다른 데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높은 쪽에는 은행 업종이라든가 금융 업종이죠. 그리고 건설이라든가 또 기계, 화학, 철강 이쪽으로 했던 외국인들의 어떤 저가 매수 유입이 좀 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겠고 기존에 지금 외국인들이 벌써 포지션을 잡고 있는 수출주 중에서는 IT 섹터하고 자동차 부품 섹터는 여전히 추세가 지속적이니까 그들이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눌린다거나 그런 포인트에서는 계속 매수 관점 유지하고 홀딩 관점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신용 자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예, 설명을 해주세요. 최근에 개인 신용 자금이 증가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는 그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 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아쉽게도 철강하고 특히 화학업종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들의 펀더멘탈의 가치를 보고 저평가 매수를 하는 국면이니까 자기 자본으로 매수하셔야 되는데 자기 자본이 아닌 빚으로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이 그곳에 따른 어떤 가격 반등을 굳이 강하게 주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에 시간으로만 좀 조정을 주더라도 물량 소화를 자연적으로 자전거래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투신들, 기관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의 잔고가 급격히 증가한 종목군 중에는 아직 강력한 매수 포인트. 다시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에서는 충분한 저평가 영역에서의 매수 관점이 유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의 유동성이 몰리는 쪽으로 종목을 골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이재호 전문가, 카프로, 아이센스, DID 이렇게 종목이 오늘 바뀌었습니다. 박수희 전문가, 메디톡스, 디지털옵틱, 이지바이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최수창 전문가, 대형주를 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한국정밀기계, 현대차를 제시를 했습니다. 최수창 전문가님, 이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크네요.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증시가 코스닥 장세 종목별로 가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은 옥석 가리기와 지수 자체 약간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밸런스상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었던 대형주 쪽의 저가 매수를 계속 활용하자는 표현을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종목에서 IT하고 자동차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국에 IT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를 오늘 또 선대적으로 먼저 얘기한 것은 하이닉스나 LG전자의 상승 전개에 이어지는데 좀 뒤늦게 후발로 좀 힘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LG 디스플레이 중간에 좀 눌림목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드리겠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다시 말씀드리면 강력한 신차 효과는 없습니다만 결국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지수의 끌어올림을 보여주려면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자동차가 또 다시 한번 환율도 올라왔고요. 일정 부분 충분히 상승을 좀 보여줘서 자동차는 박스 하단권에서 특히 현대차가 박스 하단권 20만 원 밑에서의 강한 바운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가 관점,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현대 이화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올해 내내에도 히트칠 만한 주도주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계업종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어제 두산인프라코가 상당히 많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기계업종의 반등, 그 전날에는 은행업종의 반등.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대가 하루하루 건너서 이렇게 바운딩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호조 시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림기계를 말씀드렸고 또 한국정밀기계도 또 여러분들이 관심 포인트에 영향을 좀 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계 쪽은 또 코스닥 시장의 종목을 또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추천주 한 종목 골라주시죠. 네, 추천주는 한국정밀기계입니다. 네. 이 한국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좀 퍼가 아니라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0.6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뭐 2억이 안 되고 1억 정도, 1억 5천 정도죠.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수주 부분이 좀 기대가 됐었던 한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았던 건 결국 작년 3분기까지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업황이 좋지 않았고 세계적인 경제에도 좀 침체 상황이었는데 이 국면을 올해는 좀 회복할 수 있는 단계.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의 수요향이 좀 더 증가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조선 선박에 대한 기대감은 크진 않습니다만 결국에 선박 부분도 유럽에서 일정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특히 플랜트 부분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국 정밀기 같은 경우는 저평가의 매력과 더불어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작년보다는 충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나아질 수 있는 개선의 기미가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가 아주 많이 실리는 종목이 아니어서 지금 탄력적인 주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가격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상승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실은 이제 지금 지난번에 이제 우림기계나 이 한국정밀 두 개를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자체가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벌써 우림기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 받고 올라가고 있다는 이 의미를 보신다면 동반 밸런스로서 한국정밀에도 뭐 길게는 더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한국정밀 같은 경우는 4만 원의 그 상장 시초가가 있거든요. 장기적이라는 곳은 한 2, 3년까지 볼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장기 추세라면 4만 원까지 목표가도 보겠습니다만 현재 이제 오늘 방송에서 제가 갖고 나온 목표가는 13,100원의 어떤 단기 스윙의 관점에서의 목표가를 좀 제시합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전일 종가가 450원이었는데 11,400원대를 매수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00원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추천주는 한국정밀기계입니다. 목표 주가 13,100원, 손절 가격 1,4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최수장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